미라클 INC 세용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미라클 INC 솔루션 배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션은 글로벌 탄소 중립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국회의원이셨고 지금 SDX 재단에 현직에 계시는 이제 전하진 위원장님께서 이제 읊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께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람쥐의 8대2 법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가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 시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도토리를 저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전하진 의원께서 읊은 내용은 다람쥐가 자기 서식지 주위에다가 가을 내내 도토리를 이제 묻어 놓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겨울이 돼서 자기가 묻어놨던 이 도토리를 찾아 먹는 비율이 100에서 최종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결국은 이 나머지 80%는 결국은 땅에 묻혀서 버려진다는 이야기죠. 한간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저 다람쥐가 똑똑하지 못해서 또는 지능이 낮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 의원께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건 그 묻어서 버려진 그런 도토리들이 다시 그 해 지나서 뿌리를 낳고 잎이 되고 싹이 터져서 하나의 또 다른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또 다른 울창한 숲을 이루는, 즉 그 버려진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것만 소유를 하고 나머지는 후세를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어떤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한 다람쥐의 행동이다 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읊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 위기이니 이제 탄소니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지금 현재 시대만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후대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삶의 영위가 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세션으로 좀 되어 있고요. 먼저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제조 IT에서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솔루션을 확보를 하려면 어떠한 필수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에너지 효율 플러스 우리 탄소 절감이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고 우리가 나중에 추후적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차트인데 차트를 보시면 저 차트의 의미는 지금 미국 이제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 농도를 측정하는 차트이고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한 수십만 년 동안 지구상의 이 온실가스 농도가 약 300ppm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산업화가 바뀌고 그리고 약 100년 사이에 급속도로 2배 이상 약 600ppm에 가깝게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의미하는 바는 최근에 우리 급증한 우리 이런 기상이변들이 바로 이런 지구 온난화의 큰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최근에 산업화 이후에 급증한 바로 온실가스의 어떤 그런 배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 이제 선진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이런 논의들을 근 약 30년 전부터 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1990년 말에 이제 도쿄 의정서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150개 국가의
국가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제 파리 기후 협정도 체결이 됐고요. 그런 이제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이제 글로벌 국가에서 이제 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CCA라고 해서 청정 경쟁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에서는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또 다른 제약 조건을 좀 걸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국 내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 그리고 그 물품에 의해서 생산되는 반제품, 그 반제품에 대해서 또 생산이 이루어지는 완제품까지 모든 제조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통틀어서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저러한 품목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자국 내로 수입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지정해 놓은 그 기준치에 오버되는 탄소 배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이런 이제 규제 사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유효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BAM이라고 하는 저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기를 지나서 내년부터 이제 확정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제조업체도 이제 점차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아마 이제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현실이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이제 규제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도 각 개별적으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회사 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위생용품을 이제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생산을 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특정 업체에서 계속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과정 중에 너희들이 어떤 이제 에너지를 활용을 할 때 이걸 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해라. 라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제약 조건들을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실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도 있고 뭐 넷제로 이제 이렇게 용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한 내용도 기업들에 가서 이제 문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약 절반 정도 이상도 아직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기업별로 보시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직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중견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런 쪽에 대응하는 자체가 아직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이제 이게 그 이유를 쭉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탄소 관련된 에너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공정 체계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공정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설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조 작업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또 이제 사람이 또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인재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하나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한계도 많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실제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도 기술적인 제한에 상당히 걸려 있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미라콤 INC는 앞에서 보시는 저 두 번째, 세 번째의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라콤 INC가 추구하는 이 탄소 중립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저희는 단순히 탄소를 절감하자, 탄소 관리를 하자, 이것보다 기본적인 이제 에너지 관점을 먼저 저희가 접목을 합니다. 에너지도 절감하면서 품질도 확보하자라는 게 기본 모태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할 때 하루에 100개를 생산을 할 때 전기를 100kW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솔루션 자체를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에너지는 90kW, 100kW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제품의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생산성에도 문제가 없게끔 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LCA 기반의 스코어 1, 2, 3에 관련된 탄소량 관리가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아주 매우 중요한 팩트일 것 같고요. 저 부분은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각 글로벌 국가 그리고 각 글로벌 벤더사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LCA 1, 2, 3에 대한 내용은 원자재 공급할 때부터 그리고 사내에서 작업을 하는 공정 전체 과정 그리고 최종 완료가 돼서 고객사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통 과정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모든 제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탄소량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필수 조건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 라단위 이제 탄소량 산출인데요. 저희 미라콤 INC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보시면 제품 생산 과정에 발생되는 라트래킹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공되는 라트래킹에 저희는 탄소량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제품에 추적할 때 어느 공정에 어느 설비가 작업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됐고 그 에너지가 얼만큼의 탄소량을 배출을 했다라는 정보까지 라트래킹에 연계를 시켜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희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만 활용을 해서 탄소만 대응할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에너지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고 그 절감된 포인트를 효율을 찾아서 공정 계산까지 그리고 결국은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생산성까지 높아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보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저희 미라콤 INC가 추구하는 APC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서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 보시면 제조 IT가 기본적으로 요소를 좀 가져가야 할 게 있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기본 환산표가 좀 필요합니다. 전기든 가스든 그 해당 에너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본적인 요소가 과연 그 사용량에 맞게끔 탄소량까지 얼만큼의 배출이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기본 DB 환산표가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는 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과연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탄소량이 배출됐는지 이 부분은 실제 작업하는 과정 중에 실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산 설비 그리고 변압기나 유틸리티 여러 가지 환경 설비들이 있죠. 이런 설비들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탄소에 대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게더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수집 체계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지만이 깨끗한 정보가 추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출된 정보들이 실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안에 랍트래킹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당 제품의 전체 공정 작업 중에 발생되는 제품 이력 정보하고 그와 연계돼서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기준 대비 얼만큼의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같이 연계돼서 제품의 추적으로서 정보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 화면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하나의 랏 정보를 치게 되면요, 이 정보의 전체 공정 중에 얼만큼의 전력을 소모를 했고 이 전력 대비 얼만큼의 탄소를 배출을 했고 이 전력을 사용한 데 있어서 기준은 뭐 0.1인데 실제 사용한 건 0.3이다. 그러면 왜 0.1만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라는 그 정보를 추출을 해주고 그 정보가 왜 그랬는지, 뭐 설비가 비가동이 자주 발생했는지 또는 원자재가 어떤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전력을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원인까지 제공을 해드려야지만이 공정 현장에서도 관리자든 작업자든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다시 공정을 개선을 하고 작업 방식을 개선을 해서 결국은 제품의 품질과 그리고 에너지까지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에너지 효율인데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활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현장의 관리자분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을 해서 제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결국은 여러 가지 AI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직접 현장도 제어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개선되는 포인트들이 원인을 찾아서 공정 개선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 효율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장인데 실제 이제 시와 공단에 위치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 작업이 해당 제품에 가스를 가열을 해서 열 처리 작업을 하는 공정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탄소와 관련된 이 가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스 사용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스를 투입하는 양이 정확히 해당 작업에 맞게끔 투입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실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을 했었고요. 과제 정의를 보시면 우리가 투입하는 가스를 AI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자 라는 게 하나의 어떤 과제였고요.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업의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모든 기업들이 현재는 아마 그렇게 작업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가스를 투입하고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동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작업자에 의해서 계속 유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작업자가 개인의 생각에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자기의 업무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이 투입된 양이 정확히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정량인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분석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목표 효과로는 가스비를 20% 절감을 하고 이에 준해서 전력비도 약 3%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저희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뎁스 있게 좀 보시면요. 하단에 이제 공정 흐름이 해당 제품을 투입을 시켜서 가열을 합니다. 저 가열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 처리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많이 투입을 됩니다. 그 가스대에 투입된 양의 정량하고 그리고 얼만큼의 양이 가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 활동을 이제 했던 거고요. 뒤에 이제 강운하고 이제 캔칭해서 이제 검사하고 출고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주로 이쪽 가열을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 활동을 했었고요. 실제 IoT 장비를 구축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투입되는 양까지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활동의 자체는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분석한 활동을 통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맨 앞단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확히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설비 데이터만 다 수집을 하면 모든 게 AI든 품질 분석이든 다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 앞단에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생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아주 깨끗한 데이터들만 뽑아내야지만이 그게 품질 인자로서 진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있어서 설비를 가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느 정도 순간에서 발생해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다 가베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베지 데이터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전처리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들을 이제 피처링을 통해서 모델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기법,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스량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죠. 절감된 그 가스량은 다시 현장의 설비의 레시피로 내려가고요. 그 설정된 레시피에 따라서 다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실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목표로 추구했던 전력비 절감, 그리고 가스비 절감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명했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후에 가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미라콤 INC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의 가치 모델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안에 우리가 캄스라는, 즉 탄소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탄소 관리 솔루션을 접목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 탄소 관리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인증 제도하고 같이 엮여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 제조의 랏 정보,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정보, 그걸 통해서 에너지와 탄소가 같이 접목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통합된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지금도 우리 기업들이 아직은 인식을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현대 기아차에서 1차 밴더에 많은 지시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탄소 관련된에서 지금 이제 밴더까지 내려가서 실제 2차, 3차까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지시가 아마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제조기업들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 미라콤 INC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이익이 극대화돼서 정말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금 발돋움하게끔 저희 미라콤 INC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